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경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살코기와 비계가 사이좋게 어우러진 맛. 자, 한국인에겐 달리 설명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3월 3일 오늘 삼겹살 데이. 자, 고민 없이 주저없이 삼겹살 외친 분들 많았을 텐데 혹시 난 흑돼지 하신 분들 계셨을까요? 제주에 가면 가장 제주다운 먹거리가 흑돼지입니다. 제주어로 꺼멍도세기. 자리돔젓을 곁들인 흑돼지 고기 한 점은 갈치, 고기국수와 함께 제주 3대 별미 중 하나입니다. 흑돼지 고기는 색부터 다릅니다. 진한 붉은색이 꼭 소고기 같죠? 사이가 부드럽고 맛은 돼지고기인데 우리가 그 소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이 다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흑돼지의 삼겹살은 비계를 구워 먹나 싶을 만큼 살코기보다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 점 입에 넣어보면 고소하고 깔끔한 기름 맛에 한 번 더 놀랍니다. 이 풍부한 육즙은 돼지고기 주스 같은 낯선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150에서 200g 정도만 나온다는 턱 밑살은 씹을수록 입안에서 감칠맛이 터집니다. 고깃집 가면은 사장님이랑 친하면 이거 특별히 준다고 해주지. 하더라고. 진짜요? 저희도 이제 집에서 먹고 싶을 때 이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런데 혹시 이건 알고 드셨나요? 제주 흑돼지가 천연기념물이라는 거. 2015년 문화재청이 제주 흑돼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자 당장 이제 흑돼지 못 먹는 거냐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천연기념물은 순수 혈동 260여 마리로 한정되고 식용으로 유통되는 흑돼지는 무관합니다. 몸 길이 90cm, 무게 70kg. 제주 흑돼지는 비교적 몸집이 작고 귀가 짧고 위로 뻗은 게 특징입니다. 면역력이 강해 구제역도 피했을 정도입니다. 흑돼지 하면 떠오르는 것, 돌담으로 쌓은 일명 통시, 돼지 우리 겸용 뒷간입니다. 통시예요. 예, 통시인데 여기서 이제 옛날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 이 밑에 돼지가 들어와서 받아먹었다는 거죠.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 운동으로 재래식 화장실이 개량되면서 이 통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흑돼지였지만 순환도 길었습니다. 1940년대부터 외래종 버크셔가 유입돼 교잡이 성행했고 70년대 고기량이 많고 새끼를 잘 낳는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사육이 급감했습니다. 흑돼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배경입니다. 이야, 육즙 봐.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올해는 제주 흑돼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꼭 10년이 되는 진도 삽살이 만큼이나 보존할 가치 충분해 보입니다. 코미디의 황제 고 이주일 씨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14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평범한 교사가 부패한 정권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된다는 스토리. 주연을 맡았던 젤렌스키는 그해 우크라이나 6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드라마를 현실로 만듭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건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면서입니다. 대통령인 그가 전투복 차림을 고수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어느덧 개전 3년 차. 종전 협상을 위해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으로 날아간 젤렌스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감정적으로 치달았습니다. You're not in a good position.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Having cards. Right now you don't. 여기에 부통령 벤스가 싸움닭을 자처했고 2대1 두 사람이 타국 정상을 협공하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됩니다.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this entire meeting? Offer some words of apprecia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resident who's trying to save your country. 험악한 분위기 속의 불똥은 젤렌스키의 복장으로 튀었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at the highest.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do you own a suit? 회담에 배석한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의 절망스러운 표정.
젤렌스키는 복싱광으로 소문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크라이나 복싱 영웅의 챔피언 벨트를 선물로 들고 갔지만 점심 대접도 못 받은 채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미국 측이 정권 교체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요구한 광물 협정 서명 의사를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침공당한 피해국이지만 패전국처럼 대우받는 슬픈 현실.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은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까지 이슈픽이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물건을 집안 가득 쌓아놨습니다. 공간이 모자랐는지 지붕 위까지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이것도 병입니다. 이른바 저장 강박증.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유지 기자입니다. 홀로 살던 50대 여성이 화재로 숨진 원룸. 현관문 바로 앞까지 쓰레기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불과 옷가지로 뒤덮인 집안은 맨바닥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밖으로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안에 막 물건도 그렇고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큰 환경. 하지만 숨진 주민은 지자체의 저장 강박 의심 가구 관리 대상이 없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선생님한테 그걸 해보니까 저희 여기 전산에도 안 나오고 그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대다수 구군에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사고 예방이 아닌 사후 대처에 쏠려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생기면 집안 쓰레기 더미를 치워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저장 강박 의심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 실태조차 알 수 없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실태 조사가 파악돼야 되는 거죠.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적인 사전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치워도 또 쌓는 저장 강박증. 잇따르는 나홀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필수. 위기에 처한 거주자 상담과 치료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박대기 핫클립입니다. 아이폰 사달라. 자녀들한테 이런 성화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곱게 넘어갔다면 다행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연 들어보시죠. 방 문짝이 부서져 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친 겁니다. 아팠겠습니다. 아이폰을 안 사주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방문을 부순 이 아이가 올린 글입니다. 통계로도 확인되듯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는 유독 아이폰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성인 중에는 23%지만 유독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걸 따라 사고 싶다는 심리도 있지만 애플의 차별 정책도 한몫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이용자들끼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파란색 말풍선이 뜹니다. 하지만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초록색 말풍선이 뜹니다. 왠지 모를 이 소외감, 느낌 아실까요? 고화질 영상은 아이폰 대 아이폰끼리만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차별 논란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팀 쿡 애플 CEO였습니다. I can't send my mom certain videos, or she can't send me certain videos, and so we leave. Buy your mom an iPhone. 3년 전 팀쿡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애플을 반독점법으로 제소했습니다. 팀쿡은 농담한 건데 억울할 수 있겠지만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이런 식으로 타사 제품을 나쁘게 보이게 해 독점력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미디어법을 통해 애플의 아이메시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애플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차별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에 애플이 차세대 문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갤럭시와 아이폰은 최대 300MB 동영상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읽음이나 작성 중 표시 등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만 파란색 말풍선 차별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색상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논리로 보이는데 아이폰 사달라는 아이들 성화에 조금 덜 시달리게 될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클릭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이 반가운 얼굴. 벌써 잊으신 거 아니시죠? 푸바오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냠냠 당근 맛있게 먹고요. 사과 하나도 금세 먹어치웁니다. 푸바오 모두가 눈에 밟히겠지만 그래도 2분만 할까요? 그거 선물 좀. 할아버지 그만 보고 이제 전화 먹어. 분홍색 살덩어리였던 아가 시절부터 100kg이 넘는 건장한 판다가 되기까지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엄마랑 얼마나 신나게 놀았으면, 이 성무던 거 봐. 푸바오를 중국으로 떠나보낸 뒤 사무치는 그리움.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 후이바오였습니다. 푸바오 어릴 때를 꼭 닮은 모습으로 사육사 다리에 찰싹 들러붙어 온갖 애교를 부립니다. 쌍둥바오 할부지로 불리던 강 사육수에게 명예로운 호칭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강마에스타, 줄여서 강마에. 자, 이 마에스타란 거장을 뜻하는 마에스트로와 스타의 합성어. 삼성물산이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 노하우를 가진 사내 전문가 스타들에게만 부여하는 마에스타에 강철원 사육사가 선정된 것입니다. 꼭 푸바오 경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에버랜드 입사 2년차 시절 강 사육사 품에 아기 표범이 안겨 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채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던 아기 표범.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강 사육사가 나섰습니다. 결국 건강한 맹수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아주 편하게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37년 동물들과의 동고동락 끝에 맺은 소중한 결심. 누구보다 저 멀리 중국에 있는 푸바오가 할부지 강마의 소식을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요?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멀쩡하게 잘 주행하는가 싶더니 갑작스런 후진. 결국 쿵 다른 차량과 충돌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해당 차량 추적에 나섭니다. 드디어 마주한 경찰차와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는 급히 유턴하며 주행랑을 치고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뒤를 쫓습니다. 끈질긴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이 남성.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음주 단속을 하던 교통경찰관과 음주 차량 간의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운전자가 보도 위로 올라타 100m가량 주행하는 아찔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습관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술은 건강에 해롭다, 폐하에게 안 좋다 이런 유해성 경고만 표기했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담배 경고 문구와 그림은 흡연율 감소에 효과를 봤다는데 술은 어떨까요? 정말이지 음주운전 사라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켜보면서 같이 있을 겁니다. 한국의 대표 인꼬 부부 최수종, 하이라 씨입니다. 자, 최수종 씨 이미 오래전부터 문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었죠. 하이라 씨 발 마사지 해주며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하이라 씨가 공연을 했을 당시에는 출연한 모든 회차를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의 사랑꾼이 최수종이라면 미국은 단연 이 남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입니다. 결혼식 때는 억만장자답지 않게 저커버그 자택 뒷마당에서 소소하게 올려 화제였는데 마크 저커버그의 SNS는 늘 아내 사진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놀랄 노짜 서프라이즈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멋진 턱시도 옷 빼입고 마이크를 든 채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양편에선 지인들이 턱시도를 잡아당기는 순간 화려한 하늘색 반짝이 의상으로 변신합니다. 아내 첸의 40번째 생일을 위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피아노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과감한 점프까지. 남편의 열정적인 원맨쇼에 첸도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지난해 8월엔 높이 2.1m에 달하는 아내 동상을 선사한 저커버그. IT 천재답게 남을 감동시키는 방식도 남다르네요. 네, 한때는 쌍둥이가 참 귀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다시 돌아보며 신기해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쌍둥이 유모차가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 둥이들 많아졌습니다.
재민아! 29들 외출 준비 모습 한번 보실까요? 5 쌍둥이 김진수, 서혜정 가족입니다. 하루에 먹는 분유만도 하루 한 통, 기저귀도 50개 이상 사용해서 가방만 무려 7개씩 챙깁니다. 바깥 나들이 한 번 하는데 준비는 거의 이사 수준이네요. 가방만 7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싸워보니까 그래도 막 2시간이면 챙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3년 기준 신생아 100명 가운데 대여섯 명이 다태아인 시대가 됐습니다. 30년 전인 93년만 해도 다태아 비율 1.1%, 30년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원조 걸그룹으로 꼽힐 정도로 7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마니걸스. 2000년에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량현, 량하. 노래와 실력도 뛰어났지만 주목받았던 건 그 시절 흔치 않은 쌍둥이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쌍둥이를 어떻게 낳냐는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딸 쌍둥이를 낳은 배우 최란 씨 얘기 들어볼까요? 혹시 네. 그 최란 씨 댁에 집안에 쌍둥이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집이나 쌍둥이 애기 아빠는 유전. 네, 유전이죠, 쌍둥이는. 근데 아무도 쌍둥이 그 내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공수정할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쌍둥이 출생 확률을 높인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정부와 기업의 지원책도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선보인 부영그룹, 쌍둥이 낳는 직원들에게 2억 원을 지급했고요. 지난해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5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얼마를 받았을까요? 기업의 9인승 차량 지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과 또 지자체 출산 장려금 비롯해 부모급여,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 모아놓고 보면 적진 않지만 5 아이 동시에 키워야 하는 오둥이네로서는 부족한 감도 있을 듯하네요. 이들의 태명 팡팡 레인저처럼 저출생 타기의 정부 지원도 속 시원하게 팡팡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강원 산간마을 풍경입니다. 모처럼의 연휴였는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죠? 내일은 더 춥고 눈과 비까지 내립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옷차림이 다시 두꺼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7.1도로 어제보다 8.5도가량 낮았고 광주도 12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봄인 줄 알았어요. 옷도 얇게 입었었는데 어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입었는데 좀 두껍게 입을 걸.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얘가 좀 많이 작거든요. 근데 좀 많이 휘청이더라고요. 산책하는 데에서.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오후가 되면서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낮겠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5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눈과 비도 다시 옵니다. 내일 새벽 강원 산지와 동해안, 충청부터 눈이나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충북에 3에서 10cm, 경기 남부와 울산에 3에서 8cm, 수도권에도 1에서 5cm 등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도로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자, 요즘 은행 대출 잔고 가보신 분들은 대출받기 얼마나 힘든지 새삼 느끼실 겁니다. 자, 하반기엔 더 어려워질 거라는데 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하면 대출 잘 받을 수 있을지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대출 받으려면 계절 잘 타야 된다고요. 이제 네. 가을 이후 되면 대출 창구가 확 닫혀버려서 올해도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하반기에는 대출의 문턱이 더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인하해서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 같은데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뀔 예정.
규정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전세 대출입니다. 네. 예, 그동안 전세 대출은 이제 규제가 조금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예, 전세 대출의 보증 기관이 저기 보시는 대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증해주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가운데 항상 등판을 해야 되는 세 곳의 기관인데 이제 그 보증 비율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인다. 네, 이러면 맞습니다. 대출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보증 비율을 100%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그냥 100%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죠. 근데 그렇죠. 이제 90%만 혹시 부실이 나면 90%만 물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10%의 돈이 혹시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뗄 때문에 우려. 예.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혹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빌라라든지 다세대 연립 뭐 이런 예. 곳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이 점점 월세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 도입된다면서요? 네, 이거 맞습니다. 뭐예요? 스트레스 DSR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네. 단어인데요.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네. 만기가 짧을수록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제 올해 7월부터 3단계가 도입이 되면 네. 좀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대출 갚을 능력 보고 대출해줄 거야라는 거잖아요. DSR은. 그렇죠. 그게 더 까다로워진다. 그게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부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 내 집 마련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나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올해 5월 전후로 해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원래 이제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는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추세고 네. 대출금리 낮아지면 네. 그 DSR이 뭐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대출 한도에 큰 변화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기준금리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스트레스 DSR은 금리를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 상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4% 초반에서 4% 중후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4% 후반에서 네. 5% 초반. 네, 거기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은행이 이제 선두로 0.25% 전격 인하를 했고요. 네, 앞으로 다른 은행들도 내주에 점점 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되면은 또 그 고민하잖아요. 갈아탈까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어떤 거 좀 주의하면 돼요? 갈아타기 할 때? 갈아타기 할 때 이제 현재 본인의 금리하고 당연히 갈아탈 금리를 비교를 해보는 게 네. 우선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도를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 갈아탈 때 한도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도입된다 하면은 한도가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수도 그거 따져보라는 있습니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한도가 너무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전에 네. 대출을 대환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대출 받는데도 순서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부터 받는 게 좋아요? 일단 뭐 상품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 먼저 받고 거기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은행 상품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뭐 디딤돌 대출, 네, 버팀목 맞습니다. 대출 이런 거 예, 정부가 그리고 해주는 거. 그렇죠. 예.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제일 좋은데요.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아무래도 제한 사항이 많은 대출일수록 혜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DSR을 따지는 대출을 제일 마지막에 봐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 네. 정책 상품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라도 내가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대출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시고 신용대출은 DSR을 보기 때문에 까다롭게 먼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먼저 받고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 말씀하신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같은 경우는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출을 DSR을 안 나중에, 본다? 예, 맞습니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출도 아는 게 힘이다. 대출력 잘 키워볼게요. 네. 김은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경제 콘서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